이제 소셜 커머스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이 미용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뷰티 전문 소셜 커머스로 많이들 옮겨가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할인 혜택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 소셜 커머스보다 더. 그리고 또 종류도 굉장히 미용실 지역마다 다 나눠져 있고, 그리고 내 입맛에 딱 모델들도 되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딱 맞출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또 이거에 좋았던 점은 100% 환불제라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AS에, 그리고 또 약도 다 밝혀주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헤어이즈, 뭐 스포니즈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십시오. 헤어이즘이랑 스포니즈 가서 하세요. 100% 환불제라네. 100% 환불제래요.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하시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참, 환불. 왜 이렇게 환불을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그 국민성이야.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장인 정신이 깃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미용은 장인 정신. 왜 그걸 환불을 하시는 그러면은 가서 원장님께 다시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다시 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미용실 그쵸. 가서? 거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실장님이 직접 시술을 해주신대요. 이거 다른 소셜 커머스 실장님 아니세요? 다 해주는 거지 뭐. 실장님이 직접 시술을 해주신다니까 믿음이 가죠. 참 우리 소비자들이 순진해.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순진한 거죠. 여기 써있는 대로 믿어줘야죠. 그러니까요. 순진해. 그러니까 소셜커머스의 구매층은 젊은 여성층이 많아요. 사실 기존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미용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 뭐랄까요, 담당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못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하는 건 안타깝잖아요. 이제 좀 자기 담당 디자이너를 만났는데 좀 이제 머리가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에 했는데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 머리가 너무 예뻐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했대요. 그러면 나도 그럼 거기 가볼까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미용실을 이렇게 바꾸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을 왜 옮기냐고 제가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처음에는 엄청 열정적으로 잘해준대요. 근데 이제 몇 번 오니까 이제 편해지고 친해지니까 이제 막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른 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니즈나 헤어이즘을 보면 뭐가 다르냐면,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는 매뉴얼을 DC를 해줬어요. 매뉴얼이요? 네. 우리 여기 또 PD님이 이것도 하나, 그 그림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매뉴얼을 DC를 해줘. 예를 들면 시세이도 볼륨 매직 플러스 무코타 클리닉은 70 몇 프로 해가지고 뭐 4만원 이렇게 매뉴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뉴얼. 여기는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스포니즈하고 헤어이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사서 모델의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네. 거기에 이름을 붙이죠. 맞아. 이름 프랑스 봤어요. 이름 같은 뭐 이상 옐리나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이상한 이름들 봤어요. 남자는 뭐 알렉스 막 이렇게 아그리나, 이름 아그리나 아그리나. 그렇죠. 뭐 그런 거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품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품명을 클릭하면 그 사람이 댄디펌을 하고 어떤 염색을 해서 그걸 가격을 딱 매기는 거예요. 딱 그 가격을.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자는 엘리나를 예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나가 어떤 스타일인지 업체에서는 대충 아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100% 환불제라고는 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환불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다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환불제는 무서워할 건 아닌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미지를 일단 봤잖아요. 자기가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불안감? 이런 게 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뷰티 소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좀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좀 발길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변형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기존의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온 거잖아요. 뷰티 쪽으로만. 그쵸, 뷰티 쪽으로만. 헤어 쪽으로만. 그래서 이제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해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존의 소셜커머스 재방률이 미용실에 1.4%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10명이면, 굉장히 적네요. 10명이면 1명 다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요. 다시 올 거를 확률을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가는 데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다 미용실들이 20-30%씩은 해주잖아요. 맞아요. 다들 보면 그냥 30% DC는 그냥. 맞아요. 근데 이제 참 여기가 애매한 게, 그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업체 측의 입장에서 설명, 미용사 측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소비자들은 뭐
가격을 일부러 높게 측정하고 네. 그렇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용사로서는 높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기술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잖아요, 사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외국 손님 오시면 파마만 하시면 미국에서 30만 원이래요. 파마만 하면요? 네. 근데 스타일도 엄청 안 구려요. 술 엄청 쳐놓고 머리 끝에 다 까실까실 해놓고 거기는 뭐 믹스폼은 없나 봐. 그냥 뿌리는 막 그냥 다 됐다 말아놓고 그렇게 와서 왔더라고. 근데 30만 원이니까 속으로는 미국 갈까? 미국 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면 복지도 좋고 하니까. 근데 한국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도 되게 싸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도대체 자기 마음에 드는 미용실은 도대체 어떤 데예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제 마음에 맞는 가격을 해주고, 스타일, 저한테 맞는 스타일을 해주고, 그런 데가 좀 자기한테 맞는 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미용값이 진짜 안 올랐더라고요. 짜장면 값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불과 20년 전만 이렇게 올라가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미용실은 많이 올라야 몇천 원밖에 안 올랐어요. 커트 가격은.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되게 체감을 되게 잘한다는 거죠. 비싸다고. 그러니까 야 머리 깎는 거에 막 7, 8천 원이면 되지 뭐 어떻게 뭐 2만 원씩 주고 모델 깎기 이렇게 말해요. 그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다른 거는 그냥 올라가면은 올랐구나. 근데 미용 가격은 너무 체감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만족도인 것 같아요. 만족도. 그래서 제가 미용사 측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실한 미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뜯어먹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진실되게 이 사람을 케어해주.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아시겠지만 헤어는 아프지 않은 성형수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은 말. 아이고 뭘 좋은 말이에요,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최소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는 헤어스타일이거든요.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곧 나를 다시 좀 자신감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를 2만 원, 3만 원밖에 안 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70 몇 %라는 DC를 받아가지고 하고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솔직히 이게 열정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사람은 진짜 머리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 뭐 솔직히 말해서 샴푸해주는 인턴들도요 5,000원짜리 팁 주잖아요. 그 손님을 기억해가지고 다음에 오면은 먼저 차 나가가지고 인사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왜요? 5,000원 받았다고. 이런 세상이. 되게 슬프네요. 슬퍼요? 네,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사실 그런 걸 좀 아낀다?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뭐가 좋겠냐 이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진실하게 미용하셨으면 좋겠고 좀 잘 웃으세요. 웃으면 좋잖아. 안 그래요? 머리 하는데 인상 구기면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좀 웃었으면 좋겠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게 다 품인 것 같아요. 품이 미용의 요금 그 가격에는 품위 유지비도 있거든요. 사실 어디를 가나 품위 유지비 월급에 책정됩니다.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미용사답게 잘 좀 꾸며 입고 머리도 좀 클리닉도 좀 많이 받아보고 윤기가 나의 머리 하고 싶지. 나는 검은 머리에 나는 손상되어 있는데 손님한테 클리닉 하라고 하면 손님이 하겠어요? 안 하죠. 네 머리는 왜 그래 이러잖아. 제가 심한 곱슬인데 손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원장님 머리는 왜 다 탔니? 아이 나 진짜. 아니 곱슬이 심해. 이거 펴도 안 펴져. 근데 왜 다 탔냐고 하니까 정말 자신감이 결여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고객님 클리닉 하시면 머릿결 엄청 좋아진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잘 꾸며야 자기가 고 부가가치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 연예인들이 왜 막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머리 막 왜 그러겠어요? 다 자기가 몸값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미용사 여러분들 머리 잘라보기 전에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손님이? 저 사람한테 잘라보고 싶다. 너무 멋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꾸질꾸질하게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누가 그 사람한테 머리 하고 싶겠어? 그런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스킬이라던가 두피하고 모발에 대한 지식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많이 축적시키면 제가 봤을 때 고부가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고 가치를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가 그런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서 손님들한테 왜 싸게만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당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용사 당신이 그만큼 공부를 했냐, 저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냐, 이게 저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죠. 자기는 뭐 진짜 쥐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손님의 퀄리티만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죠. 여지까지 미용사들이 손님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님들이 미용에 대한 가격에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깨입시다. 그래야지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돈 좀 많이. 말이 이러네요.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갖추면은 손님도 그만큼의 고퀄리티로 따라온다. 이제까지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자기.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한테 잘 못해줘? 라고 상대방을 욕하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거든요. 같이 무슨 해민스님 같네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강남에 되게 유명한 원장님들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거기 근데 가면은 가격이 높아도 아무 말을 못해요. 포스. 네, 포스가 있으니까. 왠지 가격 말하면은 내가 좀 찌질해 보이고. 맞아요. 근데 안양 요런 지역구 같은 데에서는 안양도 좀 괜찮아요. 안양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지역구 같은 데서는 막 높게 받으면 뭔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받아?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래서 다 위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먹으려고. 비싸게 먹으려고. 다시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기술이 안 되면 내려와야죠. 왜 오문대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이 되는 사람만. 저는 그래요. 기술 되시는 분들만 좋은 데 가셔서 1% 미용사 하시고, 기술력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지역구에서 다 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 하는 방송이 청담동이라는 잘 나가는 미용실의 방송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 그러니까 보편적인 미용실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됩니다. 개인 브랜드부터 중형 이상의 중형 브랜드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손님들은 어떻게 느낀다라는 걸 우리가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케어를 해야겠다 느끼면 전체적인 미용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타일 솔루션의 잡소리 엑스파일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이들 보고 계세요. 재밌대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과 전문가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죠. 보는 당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전문가시면 소비자 측면을 많이 좀 헤아려 주시고 소비자라면 전문가 입장을 좀 많이 헤아려 주시면 이게 저는 딱 윈윈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봤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지불한 가격에 만족을 느낄 때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근데 이것에 대한 정도는 개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 소비 패턴이 그 정도일 때 이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자기 만족도가 제일 높고 제일 나한테 맞는 디자인을 찾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궁하고 좀 갈망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지불한 돈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머리도 많이 안 상했으면 좋겠고, 스타일도 났으면 좋겠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 너 머리 어디서 했어라고 정말 그런 말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기분 좋아요. 맞아요. 어떤 루트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고남이라던가 질투녀를 많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유튜브에 사고남 또는 질투녀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할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즘 이제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제 이미지가 아닌 여러분은 전문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상담을 먼저 전화로 하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실장님이라든가 매니저, 아니면 원장님들하고 상담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둘이 오시다면, 먼저 워킹해서 가기 힘드시다면 전화로 하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소개팅을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사전에 통화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김재민인데요. 누구 통화해요? 안 하세요? 카톡 하지 않아요? 저 나이가 좀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 누구 소개받고 전화 드렸는데요 하실 때 이제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이거에 사람이 마음이 되게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별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목소리가 허스키하면 이쁘다고 그래요.
반대시잖아요.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많이 활용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소문. 입소문.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미용사들하고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전문적인 스킬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내 머리 모아야지라는 대답은 미용사의 머릿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얼굴형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저의 모질, 그 다음에 제가 곱슬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손질 패턴이라던가. 그래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시술에 임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클레임도 안 생길 것이고 환불해달라는 말도 안 할 것이고 그쵸? AS 해달라는 말도 안 할 것이고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 머리를 맡긴 사람한테는 그 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은 그 사람을 꼭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열정 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송이 없어요, 사실. 미용사들이라고 하면 기술을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송.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들 보시겠지만 서인영 씨가 하는 S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진 씨가 하는 게리뷰티.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보면 스타킹도 나왔었지만 차홍 원장이 나와서 헤어스타일링에 관련된 거. 뭐 보이드바이 박철 원장이 나와서 마찬가지 스타일에 관련된 거. 이제 다 스타일에 관련된 것만 합니다. 하지만 스타일에 관련된 거를 하기 전에 손님들이 찾아가야 할 곳이 미용실이라면 그 미용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송은 없거든요, 사실. 없죠. 그런 잘 나가는 미용사들만의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미용이라는 거를 솔직히 말해서 선전을 해주는 건 맞잖아요. 광고를 해주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미용 그래. 하지만 어찌 보면 그들만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미용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감받길 원한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방송하기 전에는 집에서 TV 보면서 나 차원 원장 잘 나간다. 페이스북 친구인데 잘 나가.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뭐 좀 해야겠다. 솔직히 우리 방송 잘만 되면 다른 미용실 원장님들 여기 앉혀가지고 같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스타일 솔루션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개개인의 특정이 아닌 미용하시는 여러분의 대변하는 입이 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방송 다음 주 주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다음 주 주제는 집에서 셀프 염색 많이 하시죠? 많이요. 요즘 그것 때문에 컬러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염색방. 그것도 정말 지금 염색방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그쵸. 셀프 염색과 염색방에서의 미용 시장의 현 주소를 이제 다음 주제로 할 건데 이거 미용사 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셀프 염색과 염색방에 그다음에 현재 그로 인해서 미용실 컬러 시장이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정말 명확하게 저희가 또 준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더라고. 네. 지금까지 잡소리 엑스파일. 지금까지 잡소리 엑스파일.